서울 강남 한복판, 늦은 밤까지 붉은 간판이 빛나는 맥도날드 매장. 그곳에서 일하는 23살의 유진은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알바생이었다. 늘 미소 짓고 조용히 일하고 손님들의 불평에도 웃으며 넘기던 그녀는 사실 속으로 매일매일을 버티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에 찾아온 수트 차림의 중년 남성. 여기 책임자 누구죠? 그는 유진이 만든 햄버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며 소리를 질렀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응대했다.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박기준 변호사, 사실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소송 전문가였다. 그는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발을 일삼는 인물이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며칠 뒤 맥도날드 본사 측 변호사들이 유진에게 접근했다. 너가 그날 만든 버거 맞지? 실수였든 아니든 인정만 하면 우린 알아서 처리할게. 그럼 전 해고당하나요? 우린 최대한 도와줄 거야. 하지만 변호는 우리가 할 테니 입장은 조율해야 해. 하지만 유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거절했다. 그리고는 직접 법정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알바생이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하지만 유진은 작정한 듯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밤마다 작은 노트북 앞에서 판례를 읽고 법률 용어를 검색하며 손으로 빽빽하게 메모를 해 내려갔다. 드디어 법정 당일. 법정 안은 박기준의 팀과 맥도날드 본사 변호인단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유진은 혼자였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고 조용히 입장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작은 파일 하나만 손에 쥐고 있었다. 자, 원고 측 주장 들어봅시다. 박기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기본 위생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저는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일어섰다. 판사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하겠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기준 씨는 지난 3년간 서울 내 6개의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중 3건의 사건 번호와 판결문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순간 박기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저희 매장 CCTV에선 박 씨가 음식물을 먹기 전에 작은 파란색 비닐을 손에 쥐고 있었던 장면이 명확히 나옵니다.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자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변호인단도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증거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단순한 거짓 고발이 아닌 충격적인 배후의 음모를 드러내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법정은 술렁이고 있었다. 박기준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고 판사는 조용히 유진을 바라보았다. USB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영상과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자 재판은 잠시 중단되었고 재판부는 별실로 이동해 영상 확인에 들어갔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 짧은 15분이 유진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드디어 판사가 돌아왔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재판부는 이 영상과의 진위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정식 감정을 명령합니다. 또한 박기준 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에 원고 측 진술을 재검토합니다. 이 순간 맥도날드 본사 측 변호인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알바생 도대체 뭐지? 하지만 그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진은 건물 밖으로 나섰다. 눈이 부신 햇살 속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직접 변론하신 건가요? 정말 그 모든 자료를 혼자 찾은 건가요? 법대를 다닌 적 있나요? 유진은 웃지 않았다. 그저 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이름이 유진 씨 맞죠? 네, 맞습니다만 나는 김정이라고 해요. 과거에 당신 어머니와 함께 일했었죠. 실은 당신 어머니가 박기준에게 고발당해 억울하게 해고된 적이 있어요. 유진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자신은 어릴 적부터 이유도 모른 채 힘겹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사건도 조작됐다고 저는 믿어요. 유진은 숨을 삼켰다. 그날 밤, 유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 먼지 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그 수첩 속 메모들, 숫자, 이름, 장소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맥도날드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박기준의 모습도 있었다. 설마 이 남자 예전부터. 며칠 후 유진은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피고가 아닌 새로운 고발인으로서. 판사님, 저는 박기준 씨가 지난 10년간 기업을 상대로 고의적인 손해배상을 반복해 왔으며 내부 공모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는 맥도날드 본사 안에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진은 기자들 사이를 뚫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수첩과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시작해야 했다. 며칠 후 유진은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이 김주원 씨 맞으시죠? 당신이 유진 씨군요. 조심해야 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에요. 김주원은 맥도날드 본사에서 회계 감사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몇 년 전 내부 자료를 조사하다가 박기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발견했고 조용히 퇴사했다. 나는 무섭더라고요. 박기준은 그냥 소송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가 내민 서류 봉투 안에는 여러 계약서 사본과 이메일 프린트가 들어 있었다. 그중 일부에는 본사 고위 간부의 서명이 있었다. 이 간부가 당신 어머니를 해고시킨 사람이에요. 그날 밤 맥도날드 본사의 인사팀을 몰래 조사하며 한 가지 이름을 추적했다. 이현우 인사이사. 그는 유진의 어머니 해고 당시 주요 서명을 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어머니를 버렸고 박기준과 손을 잡았고 지금도 조작을 반복하고 있어요. 며칠 후 법정. 유진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단순 명예회복이 아닌 기업 내 부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날 박기준은 낯선 동행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진 씨, 그만두지 그래요. 이 싸움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유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 제 어머니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제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재판 도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판사에게 전달된 USB의 복제본이 조작된 상태로 바뀌어 있었던 것. 판사, 이 증거는 원본과 다릅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설마 내부에 누군가 날 배신한 건가? 그날 밤 유진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내가 너무 빨랐나?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어머니의 수첩을 펼치고 한 장의 낡은 메모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믿을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뿐. 유진은 구겨진 메모를 손에 꼭 쥐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를 찾았다. 낡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안쪽에서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누구시죠? 혹시 박은혜 씨 아시나요? 그분의 딸입니다. 문 안에 선 노인은 긴 침묵 끝에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배정식. 그는 25년 전 맥도날드의 내부 보안팀에서 일하며 불법 내부 거래를 은밀히 조사했던 인물이었다. 유진의 어머니, 박은혜는 그와 함께 정보를 모아 고발하려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린 그날 밤 회사에서 삭제당했어요. 난 도망쳤고 내 어머니는.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녹음기와 수십 장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그중 한 녹음 파일이 유진의 숨을 먹게 했다. 박기준 상무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입 닥쳐. 이건 위에서 떨어진 명령이야. 며칠 차분히 말했다. 며칠 후 법정. 유진은 이 녹음을 정식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기준 측은 당황했다. 저건 조작된 음성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차분히 말했다. 국립감정원에서 진본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났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대가로 승진도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가연. 맥도날드 본사의 고위 임원이었고 한때 박기준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 전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침묵했어요. 그 대가로 승진도 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박기준은 얼굴이 굳었다. 유진 씨 어머니는 회사의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 했고 그걸 막기 위해 박기준은 일부러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사라진 날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어요. 정적. 뭐라고요? 그녀는 그냥 해고당한 게 아닙니다. 회사의 비밀 문서를 들고 있었고 그날 밤 누군가 쫓아왔습니다. 유진은 손을 떨며 물었다. 그녀는 살아있나요? 이가연은 고개를 숙였다.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의 향기를 기억하며 그녀는 다짐했다. 끝까지 간다. 당신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유진은 이가연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이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있었다는 곳으로 가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쉬며 차를 몰았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고 좁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어머니가 비밀리에 작업을 하던 곳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그곳에서 유리창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사라져버린 파일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도착한 마을은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유진은 무엇인가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한 노파가 다가왔다. 혹시 박은혜 씨의 딸이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노파는 잠시 그를 바라본 후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내 어머니는 이 마을에 왔을 때 정말 위험한 일을 겪었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진은 목이 메어 물었다. 어머니는 왜 떠난 거죠? 무엇이 그렇게 위험했죠? 노파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찾으려고 했던 건 큰 비밀이었어. 그것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지. 유진은 깜짝 놀랐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노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찾으려 했던 것은 바로 맥도날드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문서였어. 그게 공개되면 그 위에 얽힌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유진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큰 위험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그 문서가 어디 있죠? 노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문서는 한 마을 밖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숨겨져 있을 거야. 내 어머니도 그곳으로 갔었지.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그 저택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낡고 허름한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문을 열었다. 저택은 오래되어 매우 으스스했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그곳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책들, 먼지 쌓인 가구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옛날 사진들과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그 당시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숨겨진 문서를 발견했다.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 문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걸로는 끝낼 수 없어요.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서를 확인했다. 그녀는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 문서에는 단순한 회사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유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문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유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녀가 마주한 건 바로 박기준이었다. 왜,
왜 여기 있는 거죠? 너 같은 사람에게는 그 문서가 위험할 수 있어.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는 차갑게 말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제 유진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 그 문서를 공개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비밀을 간직한 채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면 이건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유진은 단호하게 결심을 내리며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진은 박기준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며 문서를 움켜잡았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박기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위험해져. 그게 맥도날드의 비밀이기 때문이야. 그 비밀은 단순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야. 유진은 그가 말한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럼 왜 이걸 숨기려고 해? 박기준은 한숨을 쉬고 나서 대답했다. 그것은 단지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국가와 결탁된 거대한 음모가 포함되어 있어. 그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유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 그녀는 얼른 돌아섰다.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인 지수였다. 너무 위험해. 나와 함께 가자. 지수는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황에서 넌 혼자 다룰 수 없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지수 나 혼자 해야 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유진,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이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때 박기준이 거칠게 말을 끊었다. 그만해. 두 사람 다. 그리고 그는 유진을 겨냥해 말했다. 이제 그만해, 유진. 너는 이 싸움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어. 그 말은 유진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왜? 내가 왜 더 이상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없지? 박기준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넌 이미 함정에 빠졌어.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이 싸움은 당신이 상상도 못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될 거야. 너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연루되어 있어. 유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지수였다. 지수, 너도.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다. 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을 돌렸다. 뭐? 그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유진은 그가 자신을 속이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수, 넌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았던 거잖아.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네가 살아남길 바랬을 뿐이야. 하지만 유진은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지수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불법 거래와 연루됐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면 유진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지수,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말과 동시에 지수는 얼굴을 굳히고 일어섰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하라. 그때 박기준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너희들 둘 다 알지? 그 누구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갑자기 유진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유진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다음 회, 다음 회 예고. 유진은 이제 이 싸움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지수의 배신과 박기준의 음모가 그녀를 점점 더 압박해온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앞으로 마주칠 최후의 선택은 무엇일까?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배신과 음모 속에서 혼자 남게 되었다. 지수의 얼굴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있던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강해졌다. 지수는 진짜 내 친구가 아니었나? 유진은 속으로 되물으며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남긴 한마디를 곱씹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 유진은 그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이 놓쳤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유진은 화면을 확인하자 미지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넌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야. 선택이라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이 싸움에서 누구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믿어야 할 수도 있다. 진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싸움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때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군데?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다시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절대로 혼자 이 싸움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박기준을 찾아갔다. 박기준은 이제 자신을 거의 적대시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에게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던져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내가 정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그때 박기준이 말했다. 유진, 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게임에 불과해. 게임? 그래. 이 모든 것이 큰 게임에 불과하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 박기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넌 지금까지 단지 서서히 덫에 빠져들고 있는 거야. 유진은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이 그냥 계획된 일이었던 거냐? 박기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그들의 계획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 숨겨진 권력이야. 유진은 머리가 멍해지며 생각했다. 숨겨진 권력? 네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너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은 뭔가 깨달았다. 박기준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그가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일까? 그리고 진짜 적은 누구일까? 유진은 박기준을 믿을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더 깊은 덫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아내야 해.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문서 속의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문서를 통해 누군가를 추적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녀가 찾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녀가 마주친 것은 정체불명의 메시지였다. 너는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 메시지는 유진을 향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녀를 더 큰 음모 속으로 이끌었다. 다음 해 예고, 유진은 점점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불법적인 거래와 비밀스러운 관계들, 그리고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진의 최후의 선택은 무엇일까? 유진은 그 메시지가 전달된 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너는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구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한치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그녀를 향한 경고일까? 아니면 그저 위협일 뿐일까? 유진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기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너는 이미 그만큼 깊이 빠졌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유진은 그에게 차가운 눈길을 보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유진, 네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네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너도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유진은 박기준의 말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웠다. 너는 그저 또 다른 마리의 괴물에 지나지 않다고. 괴물? 박기준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목시계를 툭툭 흔들며 어딘가로 향했다. 따라와. 유진은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두운 골목의 한 건물 앞이었다.
건물은 외관이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유진은 물었지만 박기준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어두운 방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지만 한쪽 벽에는 보안 카메라가 고장난 채로 달려 있었다. 박기준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그것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이게 너에게 중요한 증거야. 유진은 그 종이를 받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증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종이는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던 문서였다. 이게, 이게 바로 진짜 사실이었어? 유진은 숨을 멈추며 그것을 살펴보았다. 문서에는 그녀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너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박기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문서에 적힌 이름은 그녀의 이름이었고 상당히 비밀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너는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존재였어. 너는 그들 중 하나였던 거야. 그들? 유진은 여전히 충격을 떨칠 수 없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숨겨져 있어. 박기준은 무언가를 깨닫고 나서야 말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이 싸움은 네가 원했던 대로 끝날 수 없을 거야. 그때 유진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그녀는 급히 화면을 확인했다. 누구지?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진, 넌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 그 목소리는 바로 그 미지의 목소리였다. 그 문서가 중요해. 그들의 목적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누구지? 그들의 계획을 막을 방법은 오직 하나. 네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진실? 네가 깨닫기 전까지는 너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그들 사이에서 너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속아온 것뿐이야. 네가 믿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은 바로 네가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다. 처음 믿었던 사람? 유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바로 박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짜로 믿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도 또 하나의 배신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유진은 문서 속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았다. 그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거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문서의 한 페이지에 적힌 의미심장한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박기준. 그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삽입되어 있었다. 유진의 머릿속에서 혼란과 의문이 꼬리를 물고 돌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박기준에게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박기준은 차갑게 웃었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유진.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그녀는 몸을 떨며 물었다.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박기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진을 바라보았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해.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유진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맞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해왔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내 편이야. 내 편? 너는 아직 모든 것을 모르고 있어. 이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해. 박기준은 갑자기 일어섰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해. 너의 선택은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다.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지? 박기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방을 한 바퀴 돌아섰다.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만두는 건 불가능해. 그렇다면 네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기준은 문을 열며 유진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다. 그리고는 유진을 혼자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유진은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녀가 선택해야 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될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까? 그녀는 문서 속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 적혀 있는 것은 단지 돈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한 세계의 비밀이 이제 그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그녀의 역할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유진은 잠시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게 할 수도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다.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일어섰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진? 유진은 깜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 인물은 전문 변호사였다.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을 찾았다. 그 변호사는 비밀스럽게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왜 왔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말하는 건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설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바뀔 거야. 진실?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겠지? 유진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 다음 해 예고. 유진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녀가 만약 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선택은 과연 그녀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될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고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그가 던진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내가 받아들인다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거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너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유진. 이 세상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너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유진은 몇 초간 침묵을 지켰다. 과거의 모든 일이 떠오르며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한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거대한 음모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럼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유진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진실은 너를 구속할 수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 구속? 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변호사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말했다. 네가 알게 될 진실은 사실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네게 접근할 거야. 너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 선택이 결국 네 운명을 결정지을 테니까. 변호사의 말은 마치 미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와도 같았다. 유진은 이제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내가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게 끝날 거야? 변호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시작은 네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될 거야. 유진은 머리가 아프게 돌아갔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야 했다. 이 결정이 결국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어. 유진은 마지막으로 결심을 내리며 말했다. 그럼 이 진실을 밝혀낼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모든 걸 알게 되면 네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이제 모든 선택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 순간 변호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면 너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해.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다시 되돌아올 거야.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시작하는 거네. 그리고 유진은 문을 열고 새로운 운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은 그녀를 선택한 것처럼 이제 그녀가 운명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끝.